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할 때쯤에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또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은 0.07% 정도 상승하면서 2698선 지나갑니다. 2700선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오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1% 이상의 하락권 77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 확인해 봤으니까 오늘 또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해서는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코스피 지수에서 빨간불 보고 있긴 한데요. 더 잘 가려면 수급적인 요소도 필요할 것 같고 종목들도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볼게요.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은 좀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게 바로 유한 양행의 이슈 때문입니다. 일단은 오늘 사실 그 기대감이 있긴 했는데 좀 아쉽긴 해요. 워낙에 또 주가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경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유한 양행, 드디어 미국의 FDA가 랭라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 속에 또 주가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고 오늘도 장 초반부터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2%까지 오름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8% 급락하는 등 주가도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유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기대감 갖고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의 경우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의 오스코텍, 이 두 종목이 이제 그동안에 이 랭라자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단 이제 승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일 라고 생각했지만 장 초반 급등하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은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 지금의 흐름의 경우 일단 새로운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하나 이제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뭔가 다시금 주가가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의 경우는 지금 당장의 매수 관점보다도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랭라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랭라자가 이렇게 승리가 되면서 오히려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오늘 흐름의 경우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장중 급등세를 보이다가 바로 이렇게 또 변동세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 어떤 매물이 출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의 경우는 좀 급하게 매수 관점보다도 조금 더 지지 라인을 구간을 하고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물론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성장 모멘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주가의 흐름이 또한 다시금 방향성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먼저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랭라자의 FDA 승인 이슈는 사실 연초부터 기대감 가득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확인이 된 것이다 보니까 일단 역사적인 고점을 찍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같이 떨어질 때는 신규 진입하기는 조금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비만 치료 당뇨 쪽 그리고 톡신까지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이건 우리가 그동안 이지은 대표님께서 관련한 종목들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릴리 쪽에서 비만 치료제 매출 급등했고 또 글로벌 IB가 동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제시하고 있어요. $1,000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비만 또 성인 2형 당뇨
당뇨병 발병 위험을 94% 감소시킨다 이런 뉴스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1112의 훈풍이 오늘 국내 관련주에 좀 부는 것인지 이전 대비해서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다시 한번 봐도 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또 펩트론 많이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유상증자 이슈로 급락했다가 그래도 다시 또 상승으로 일단 올라서긴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펩트론은 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증을 또 네. 갑자기 발표를 해서 맞아요. 저도 네. 당황했지만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주주분들께 이제 뭐 편지를 보내면서 어느 정도의 방어 흐름을 보이려는 좀 의지를 보였고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공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CGMP에 대한 인증도 받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스케줄대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되고 또 우리가 기술 이전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대로 스케줄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뭐 아예 무효가 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딜레이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펩트론 그 자체에 대한 기술력과 그리고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증자이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유상 증자를 통해서 뭐 유증에 참여하면 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약간은 실망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방어 흐름이 나온 것은 이런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고 저는 계속 좀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지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하나 뉴스가 나온 게 지금 한국에 상륙하는 이제 위고비 계속 위고비 같은 경우에 물량이 부족해서 한국에 상륙을 하지 못했는데 10월 달에 출시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근데 이 약품이 자살률을 좀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나오면서 항상 이 비만 치료제들은 부작용에 대한 네. 이슈도 따라 붙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비만 치료제 쪽은 지속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에 따른 변동성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즘 시기에는 그동안 나왔던 이슈들이 좀 지속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뭐 연속성 그리고 강한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데이터 나오고 나서 지금 또 보톡스 관련돼서 좀 소출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화장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감소세가 이번에 좀 나와줬는데 이게 지속적인 흐름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툴리늄 특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권에 있으셔도 좋다. 휴재를 오늘 좀 쉬어가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메디톡스는 지금 바닥권에서 오늘도 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보툴리늄 톡신 관련 뭐 필러 그리고 파마리서치 스킨부스터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따라잡으셔도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눌림 줬을 때는 한 번쯤 공략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두 쪽 모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톡신 쪽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근데 눌림 나왔을 때 공략해보자라는 건데 비만 쪽이랑 톡신이 같이 가는 건 또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이렇게 감량을 하고 나면 또 살이 처져서 그걸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또 톡신 쪽이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종목으로 좀 추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웅제약 같은 거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종목으로는요? 대웅제약도 지금 추세를 좀 탔더라고요. 그리고 휴젤이랑 이제 분쟁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메디톡스도 그렇고, 대웅제약도 그렇고, 한동안 이제 국내에도 사실 이런 분쟁 관련된 이슈가 소송 관련돼서 나라와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한 그런 구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수출 통해서 해외에서 수익성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상승세가 나오는 것도 있고, 대웅제약은 필러 사업 쪽 말고도 또 뭐 코로나로도 엮일 수 있고, 다양하게 모멘텀이 또 붙어서 더욱더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쪽 관련돼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전히 좀 휴젤과 파마 리서치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 시장에서 메디톡스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달에 최종 판결이 나고 나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상승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종목군들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종목군들이. 그래서 지속 가치 좀 체크를 해보시되 저는 꼽자고 한다면 휴젤과 여전히 파마 리서치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눌림을 활용해보자. 휴젤과 파마 리서치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된 테마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았다면 오늘은 셀 3사가 움직이고 있어서 이거 정말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김진경 본부장님, 2차 전지 우리 좀 지켜봐야 된다 얘기 많이 하긴 했었는데 벌써 삼성 SDI는 7% 넘게 올라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6%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LG 에너지 솔루션 오르는 걸 보면 결국에 뭐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삼성 SDI도 이거 전고체 이슈들 있거든요. 결국 이 셀 3사가 지금 오르는 것도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배터리 화재 관련 때문인가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악재들이 좀 나오고 했었지만은 오히려 지금의 이제 흐름들로 봤을 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경우는 또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히려 공포의 사자라는 심리가 더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환경들이 또 전기차,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미국발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는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니까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수혜 업종으로도 또한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강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뭔가 그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오면서 이런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또 앞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더욱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또 주가는 새롭게 모멘텀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낙폭 과대로 인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워낙에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 오히려 주가의 움직임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관련 소식들의 경우는 꼭 꾸준히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로서의 경우 그래도 우려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물론 주가가 지지부진한 면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뭔가 필요성이 더욱더 증가가 될 것이며 뭔가 친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한은 서서히 반영이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경우는 현재는 주가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업황에 있어서 캐즘이나 뭐 여러 가지 실적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또 화재 이슈 나오고 나서 그 테마를 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미 대선에서 친환경 정책과 관련한 부분 부각되면서 관련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 메리트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전고체 쪽 대표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이런 쪽들은 오늘 다소 쉬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테마가 끝인 건지 아니면 여전히 가는데 오늘 또 셀 쪽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 잠시 또 쉬어가는 건지 이재은 대표님 전고체 관련주 사실 뭐 이 테마는 계속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보유자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물론 이게 약간은 테마성이 붙었기 때문에 뭐 매수를 무조건 강력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9월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좀 지속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수 있고 오늘 셀 업체들이 결국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셀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중소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셀 업체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BMS 관련된 특허를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보다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왔고,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 3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뭐 빠르면 2027년, 2030년까지 기간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결국엔 셀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도 같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쉬어가니까 또 바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측면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만약에 셀업체들이 오늘 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가 좀 더 깊게 쉬어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공백을 또 메워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볼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는 피크아웃일 수 있다라는 염려를 좀 제시를 하는 발언도 있었고, BOA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있으면서 지금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가, 외국인의 반도체 자금이 2차 전지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은 있겠지만 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전고체 관련돼서 그리고 뭐 충전소 관련 이런 부분들 약간은 테마성으로 지금 일정적인 부분으로 상승은 남아있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극복해야 될 저는 캐즘 현상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2차 전지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게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저는 급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업황에 뭔가 극복할 부분들을 극복하고 실적과 수주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테마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 다음은 또 어떤 쪽이 될지 궁금한 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물론 그 다음 테마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겠지만 이 안에서 자꾸만 순환매가 돈다면 다음 급등은 어디서 나올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을까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이제 소부장으로 이제 나뉘어 봤을 때 네. 저는 그래도 조금 대형 셀업체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둔화 그리고 뭔가 이제 전기적 캐즘 현상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화재 소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힘을 쓰지 못했던 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주요 대형 업체들의 경우는 좀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2차 전지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화재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이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고체에 대해서 개발 진행은 더욱더 예상보다도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고체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대형 업체들이 또 먼저 두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내에서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최근에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던 주요 셀업체들 한번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 3사는 여전히 좀 볼만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본부장님, 양극재 쪽은 수출액도, 수출량도 모두 다 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러면 희망을 가지기 어렵나요? 뭐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기보다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기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시장을 살펴봤을 때 이 수출에 대해서 워낙에 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이 하반기 동안에도 얼마만큼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인데 여기서 이제 수출이 좀 하향 곡선 그려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투자 심리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래서 뭐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렵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이 수출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희석이 되었을 때 살펴보셔도 늦지 않으니까는요. 오히려 지금의 경우 너무 섣불른 판단보다도 조금 더 흐름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극재 쪽은 아직까지 수출 관련해서 데이터들 우리 좀 지켜보면서 확실히 좀 추세 전환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테마입니다. 먼저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재건 테마가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어요. 기사들 막 찾아보니까 일단 인도 쪽에서 모디 총리가 곧 우크라이나 방문할 것이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휴전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나? 뭐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오늘 SY 스틸텍이 또 대장주 역할하고 있죠. 20%대 급등 유지하고 나머지 종목들 뒤따라 가고 있긴 해요. 재건 테마가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이 시작되는 건지 이재은 대표님 그동안 여러 테마가 일단 이번 주 내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추억의 테마들, 액침 냉각이나 콜드체인 이런 쪽도 올라오던데 재건도 좀 잠잠하더니 또 올라오네요. 이거 계속 갈까요? 일단 저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네. 또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마리화나,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오늘 재건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 쪽에 또 진영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3 후보라고 불리는 지금 케네디가 이제 트럼프 쪽으로 그냥 후보에 대해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쪽으로 이제 뭐 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관련돼서 그러면 기존에 케네디가 가지고 있던 이런 표를 트럼프 쪽에서 흡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어찌 보면 아침마다 매일 이제 트럼프가 더 강하냐 해리스가 더 지지율이 높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해리스 관련주들이 강하기는 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는 트럼프 쪽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케네디 쪽이 트럼프와 합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해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더 트럼프가 우세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재건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요즘 들어서 건설주들이 좀 시세가 잘 나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또 약간의 끌어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 네. 재건 관련주들이 같이 좀 동조화돼서 가는 흐름 또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리스 진영에서도 주택 관련된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거를 보면 주택에 대한 수주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가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진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서 좀 보실 수 있는 쪽은 저는 건설 기계 쪽도 한번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건설기계 쪽은 수출 쪽의 데이터가 좀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또 오늘 HD 현대건설기계가 좀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는 또 그쪽 관련돼서도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저는 관련 움직임은 미 대선 때문에 오늘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 안에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양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또 재건 테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퍼져나가서 건설 대형주 그리고 건설 기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건설 재건 테마주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또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로 우리 체크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테마주 말고 이제 탄탄히 올라가고 있는 건설 대형주 이야기 해볼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금리 인하부터 해서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건설주 잘 갔던 건 업황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수급 좀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있는 게 대표적인 두 종목인 것 같아요. HD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오늘도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잘 가지만 나머지 건설사들은 좀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진 않거든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대체적인 면을 봐서는 건설주에는 그래도 훈풍이 좀 불어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있다면은 그동안
한순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느냐, 아니면 최근에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 먼저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이는 흐름이 조금 다른 그 종목에 비해서 좀 이제 뭔가 부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그린벨트 관련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의 경우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CIS 상승,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나은 환경들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아파트 매매 가격, 매매도 이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또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정책 효과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의 경우는 좀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건설주들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C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오늘 또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리포트의 영향으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은 일단은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호조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당분간은 주가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HDG 현대산업개발 포함해서 오늘의 경우는 조금 너무나 크게 오름폭을 크게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오히려 당장의 매수 관점보다도 오히려 좀 눌림 몫에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의 경우 이제 최근에 또한 어떤 이제 반등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올라왔던 건설주보다도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건설주에도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섹터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관심 가져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쭉 이제 달리고 있는 종목들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HD 현대산업개발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또 이제 사고 이슈 나오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공사비가 급증했던 시기였는데 그 사고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공사들을 진행하다 보니 거기에 있어서 비용이 좀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을 했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서울 부동산의 차별적인 강세 수혜가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저는 그래도 추가 상승은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일단 프로젝트들도 잘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좀 대형 파이프라인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되게 된다면은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서 당장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 이런 부분보다도 오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매수 관점보다도 오히려 눌림 몫이 한번 좀 전략을 짜보자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단 건설주들 훈풍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형 건설주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설 섹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네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하락할 때 수혜주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금융이나 항공 쪽인 것 같고요. 피해주에 대해서는 수출주 이야기 나옵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재은 대표님, 수혜주와 피해주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중요해 보이거든요. 일단 뭐 수혜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을 하거나 이쪽 관련돼서 좀 수혜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 게 특히 좀 항공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의 이제 대여비 그리고 항공료를 달러로 이제 구매를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수익성적인 측면으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항공 쪽은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수요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합병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연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저점을 지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좀 가장 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통 항공 그리고 또 많이 꼽히는 게 우리가 음식료 쪽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네. 철강 쪽도 이야기 많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업황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익성장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의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따라 붙는 상황이고, 또 음식료는 저는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가서 이제 곡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어떤 또 이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방어 흐름, 지지 흐름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원달러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고 그쪽 관련돼서 지금 투자를 빠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보다는 전반적인 움직임,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라던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시고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투자에 임하셔도 크게 뭐 늦었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의 또 금리 인하 관련된 어조도 체크해 봐야겠고요. 관련한 섹터에 대해서 실적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전략을 좀 굵직하게 세워봤고요. 자, 그리고 금융주에 대해서 김진경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지주사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가는 쪽이고 실적과 주주 환원 기대감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잘 가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는 사실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것 같지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인지 어느 쪽에 무게 둬야 될까요? 네, 일단은 금융주 한다면은 또 여기서 세 분화로 나뉘게 되면 뭐 증권주냐, 은행주냐, 아니면 보험주냐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지금의 경우 일단 금융주별로 성격이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증권주의 경우는 뭔가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은행주의 경우는 또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밸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감보다도 각각의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금융주의 경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만 지금 이제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증권주라든지 보험주를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은행주의 경우는 그동안 상반기에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뭔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좀 관심을 받았었고,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뭔가 증권주의 경우는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보험주의 경우는 이렇게 좀 뭔가 밸류업이라든지 어떤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은 각각 반영이 되고 있지만은 만약에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은행주보다도 증권주라든지 보험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주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을 좀 더 깊게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또 최근에 삼성생명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테마에 대해서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